폴란드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여전히 오리무중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델의 서방군사 연구소 중심으로 확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장기화할수록 당사국을 넘어 주변국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나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곡물 등 인류 생활에 필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자원들이 공급 차질을 빚으면서 지금 전 세계는 함께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역시 가장 큰 피해라면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나토 국가들의 안보 불안일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천연가스 부족, 식량 자원 부족은 어디까지나 대처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평화에 찌들어 싸우는 법마저 잃어버린 유럽의 잠재적 안보 불안만큼은 대처 방법조차 까마득한 두려움입니다. 유럽 각국이 자국의 군수 창고까지 탈탈 털어가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나길 기도하는 것도 이와 관련 없지 않을 텐데요. 특히 근현대사 내내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온 폴란드로서는 그야말로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이중대 벨라루스가 날이 갈수록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면서 폴란드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는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폴란드의 자존심을 지탱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아예 국경체 전선의 대한민국 무기체계로 편제를 완료한 특공대까지 신설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폴란드 현지의 생생한 반응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유럽의 인종차별에 대한 연구 논문이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유럽의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공포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듯 유럽인의 무의식 속에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공포가 인종차별로 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몽골의 유럽 원정에서 새겨진 공포심이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로 이어지는 동유럽 3국만 봐도 몽골의 침략을 타타르의 멍이라고 부르며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공포의 역사로 여기는데요. 이 중에서도 폴란드는 총 3차례의 침략에 매번 전국토를 유린당했습니다. 이후 빠르게 전쟁이 남긴 상흔을 치료한 폴란드는 한때나마 동유럽 최대의 대국이 되었으나 5%이 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3국에 의해 국토가 쪼개졌고 제2차 세계대전에는 정말 어이없게도 독일과 소련의 동시 침공을 받아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대한민국 못지않게 참 기구한 역사의 나라인데요. 그러나 몽골의 유럽 원정으로부터 약 800여년이 흐른 지금 폴란드인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동유럽을 호령했던 대국으로서의 폴란드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핍박을 견뎌왔던 만큼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벨라루스와의 국경체 일선에서 K2 옥표를 운용 중인 폴란드군은 성능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K2는 폴란드 현지에서 실시한 성능 평가에서부터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델성부른 떡잎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폴란드군은 극한의 환경에서 다양한 평가 항목을 시험했는데요. 일례로 100시간 동안 200km를 주행하고 3번의 사격 시험을 강행했음에도 K2 옥표는 모든 항목에서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막사에서 대기 중 화생방 공격을 받은 상황을 가정한 긴급 출동 항목이 압권이었습니다. K2 옥표는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동에 필요한 부위를 자동으로 체크하고 예열만 끝나면 바로 시동을 걸 수 있는데요. 게다가 급박한 상황이라면 외부 전원으로 포탄만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K2 옥표의 경쟁작으로 거론되는 레오파르트2가 압력과 유압, 배터리, 예열 등 시동을 거는 데에만 온갖 잡다한 조건이 필요한 것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폴란드군은 100시간 주행을 기록하면서 K2 옥표의 야전 정비 능력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K2 옥표가 모듈식 장비를 탑재하면서 파손되기 쉬운 광학 장비 등을 현장에서도 즉석에서 교체할 수 있는 반면 구식 설계가 적용된 레오파르트2 등은 전차 정비용 크레인이 동원되어야 정비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자동장전 장치로 장시간 교전 상황, 기동간 가리지 않고 언제든 빠르게 장전이 가능하고 뛰어난 유기압 편수 장치를 채택해 오랜 시간 탑승해도 승무원들의 피로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오죽하면 국내에서조차 K2 옥표를 한번 몰아보면 마치 세단을 타고 있는 느낌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후기까지 존재할 정도인데요. 또한 K2 옥표에 탑재된 사통장치는 자동으로 포신 궤적을 보정하고 최대 60배까지 목표물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군이 기존에 운용하던 T-72가 8배 줌이 한계
3개였던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인데요. 여기에 한 번에 20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하는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과 헌터킬러 능력은 전차병이 놓친 표적도 자동으로 추적해 내부 화면에 표시해줍니다. 심지어 K2 옥표의 이 표적 획득 능력은 경쟁 기종인 미국 M1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2보다 월등히 우수한데요. 실제로 K2 옥표와 M1 에이브람스를 모두 운용해본 폴란드 병사는 K2 옥표는 혹시나 제가 실수해도 그걸 보정해줄 수 있는 전차입니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에서 극찬이 쏟아지자 동유럽을 중심으로 K2 옥표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1.5조 원 규모 K9 자주포 90문 도입을 결정지은 루마니아는 K2 옥표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고, 발칸반도의 불가리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와 폴란드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불가리아 언론 매체는 현세대 가장 강력한 전차로 손꼽히는 대한민국의 K2 옥표가 폴란드에 총 1000대 도입될 예정이다라며 일선부대의 배치가 완료된다면 폴란드는 질적인 면은 물론이고 수량에서도 유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 전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불가리아의 해당 매체는 폴란드가 벨라루스의 군사력을 전개하는 가설을 게재하면서 폴란드군 제1군단 보병사단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최근 새로 창설된 폴란드군 제1군단 보병사단은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제16기계화사단, 제18기계화사단과 함께 폴란드의 최전방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 밝힌 바로 그 특공대인데요. 현재까지 가장 많은 물량의 K2 옥표를 배치했고 동시에 M1 에이브람스를 함께 운용하는 하이브리드 사단입니다. 폴란드군이 보유한 가장 현대적인 장비를 배치한 부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제7기동군단처럼 유사시 적진 깁수기 침투에 종심을 괴멸해버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벨라루스의 심장을 노리고 있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바로 폴란드군 제1군단 보병사단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유럽의 나토 국가들,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의 서진이 시작되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의 현 상황을 보면 지나친 과잉 해석 아니냐고 생각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점점 전선을 확대해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와 약본은 다름 아닌 벨라루스입니다. 바그너 그룹 잔당이 주둔 중이라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벨라루스는 뼛속까지 칠러 성향의 나라라 유사시 러시아가 중부 유럽으로 진출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테러, 사보타주 등의 다양한 형태로 폴란드를 공격하는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2년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도입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폴란드의 군사력이 동유럽의 불길을 간신히 억제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벨라루스의 현 상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의 초대 대통령이자 유일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무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독재자로서 철권 통치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독재를 해왔으니 당연히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지만 루카셴코는 야권의 지도자인 스비아틀라냐 치하노우스카야를 비롯해 수많은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인권운동가 등 1,500명가량을 수감하면서 탄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반 국민들의 대다수도 루카셴코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종의 빅찬스로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패배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극렬칠러주의자 루카셴코 정권도 무너질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벨라루스 국민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부를 하기도 하며 우크라이나군을 돕기 위해 자원한 의용군, 카스토스 칼리노우스키 연대 등을 동원해 러시아군과 격렬한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폴란드군 고위 관계자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으면 루카셴코 정권의 독재에 지친 벨라루스 국민들이 무력투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벨라루스 국민이 원하면 루카셴코 정권을 제압하는 데 도울 수 있도록 폴란드가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관계를 생각하면 상당히 수위가 높은 발언인데요. 벨라루스마저 민주화가 되고 서방 진영에 편입되면 러시아에 남은 건 중국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능구렁이만 100마리는 넘게
때 뜯어먹은 듯한 중국은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루카셴코 정권이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혔을 때 폴란드로서는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폴란드가 K2 우표와 함께 FA50 배치에 열심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폴란드는 2023년 안에 모두 8대의 FA50을 보유하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미 인도된 FA50GF는 지난 15일 폴란드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국민들에게 비행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이날의 비행은 상징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러시아제 전투기를 운용하던 폴란드가 이제 그 임무를 FA50에 넘겨준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FA50GF가 폴란드 공군의 미그-29와 편대 비행을 하면서 등장했고 곧바로 미그-29가 편대를 이탈해 사라지면서 FA50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입니다. 폴란드 공군은 FA50에 적의 전투기를 상대하는 공대공 임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근접 항공 지원과 적의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임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공격과 동시에 폭격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FA50을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본래는 KF-21이나 F-15K, F-35A급 고성능 전투기에서나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이었지만 이레네우스 노박 폴란드 공군 사령관은 레이더 성능이 강화된 FA-50PL, 다시 말해 FA-50 블록 24형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FA-50PL로 순항 미사일 격추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한 차원 높은 공중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텐데요. 과연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앞세운 폴란드가 다시 한번 동유럽의 패자가 될 수 있을지 앞날이 주목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